김영환 지사가 SNS를 통해 대통령 체포에 경찰을 투입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야당은 내란 동조자라며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사태가 야당 탓이라는 지역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적지 않은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부족해 4일장을 치르는 유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례업계는 폐렴 사망자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주시의 출생아 수가 4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망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며 농촌 지역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경찰이 반대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동조자라고 주장하며 당장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은 대한민국 경찰에 호소한다. 불법 논란이 있는 대통령 체포에 경찰을 투입하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길 바란다며 애국 경찰관이라는 호칭을 쓰며 한남동 차출을 단호히 반대하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망언으로 충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들이대고 있다며 즉각적인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제발 못나고 못된 짓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일말이라도 충북도와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지사직에서 당장 사퇴하십시오. 또 김 지사가 충북지사가 아닌 충청광역연합장 명의로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충청권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도를 넘는 내란몰이에 지역 현안이 멍들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김 지사가 정치적 발언을 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는 한 사찰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당부의 말을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대통령 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에는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가 엿새 만에 돌연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번복해 보수 진보 양진영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도청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던 김 지사는 정작 자신의 이딴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김영환 지사의 발언처럼 충북의 민심도 둘로 쪼개져 나타나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보수단체들이 내란 사태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하나둘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재명이를 밟자! 더불당을 밟자!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격한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현장. 충북 8개 단체가 결성한 범보수 시민단체 연합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참가자들의 손에는 저마다 태극기와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문구가 들려 있습니다. 탄핵 반대! 이들은 대법원 판결도 못 믿겠다며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부여된 권리로 국민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체포는 내란이자 반역이라며 사태 책임을 관저에서 지고 있는 대통령 편을 들며 지금의 국정 혼란을 모두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온 나라가 이재명당 반국가 세력 그리고 간첩 촌지
선거 부정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으니 헌법상 부여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현장에 있던 MBC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고 카메라를 막는 등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집회에 국민의힘 지방 의원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논란이 된 이동우 충북도의원은 또 목격됐습니다. 이동우 도의원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반대 집회에 갔다는 지적에 대해 탄핵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을 지키러 간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거기에 지금 집회 장소에 있고 또 반대하는 쪽도 그 집회 장소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우리 민주주의에 지금 부합하느냐라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묵도하기 위해서 늘 다녀온 겁니다. 집회 참석 여부는 개별 의원들이 판단하고 당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입장. 하지만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 중인 충북 비상시국 회의는 국민의힘이 극우로 치닫고 있다며 극우 세력과 함께 제2의 내란 행위를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전 마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정우택 전 의원과 지방의원 또 마을 주민 40여 명이 모인 식사 자리를 만든 뒤 정 전 의원 지지를 호소하며 약 50만 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전 이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이 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선거를 도와달라며 회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난달 말부터 청주를 중심으로 장례식장과 화장장에 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을 치르는 유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독감과 폐렴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청주의 화장시설은 코로나19 당시처럼 시설 가동을 최대로 늘린 상태입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목련공원입니다. 이곳은 하루 최대 24구까지 화장할 수 있는데 지난 4일부터 33% 늘려 32구까지 화장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화장장과 빈소 자리가 없어 장례를 연장하는 유가족도 적지 않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도 화장을 하지 못해 하루 더 시신을 안치해두는 4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아는 사람인데 연락하는 중간에 4일이래요. 4일. 아니 무슨 4일이야 3일이야지. 그냥 자리가 없어요. 아니 올해가 유독 그렇답니다. 장례식장도 자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빈소 9곳이 있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는 당장 자리가 없어 고인 3명이 현재 안치실에 있습니다. 청주 성모병원과 하나병원 장례식장 등도 빈소를 모두 운영하고 있어 유족들이 대기해야 합니다. 여기뿐 아니에요. 지금 그 장례식장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청주 시내 뭐 충대 뭐 어디 뭐 다 돌아다녀봤는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장례업계는 지난달 말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집중된 것을 배경으로 추측했습니다. 지금 한 10집에 4집 정도는 폐렴으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비해서는 환절기치고 많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정도로 지금 차이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셋째 주 당시 충북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1000명당 14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넷째 주부터 지금까지 50명대로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해도 한 25명 정도 검사하면 20명이 A형 독감이 나오는 정도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약국에도 이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만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빈소가 부족한 건 충북에서도 청주시에서만 벌어지는 일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독감에 의한 사망자는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폐렴 때문에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청주시의 지난달 출생아 수가 40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출생아가 아예 없던 낭성면에서는 지난해 3명의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는데요. 도로망과 정주 여건 등도 출산 육아 지원책 못지않게 지역 출생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낭성면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마을 주민들의 축하 속에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도심을 차로 20분 정도면 오갈 수 있고 인근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어머니는 가족들과 의논해 고향집에서 계속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동남지구가 또 새로 생기면서 병원이 그쪽에 또 있으니까 15분에서 20분이면 다 청주 병원도 가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또 공기도 좋죠. 지난 2023년 출생아가 없었던 낭성면에서 지난해에는 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며 마을의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따뜻한 날은 이제 데리고 나와서 회관에 데리고 들어오고요. 그럼 어떠세요? 아이 완전히 화기해야지. 개가 들어오면 그냥 사람 사는 것 같지. 지난해 청주의 출생아 수는 4,800여 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 출생아 수가 475명으로 지난 2021년 8월 이후 40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송읍, 용암동, 복대동 등 신규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 증가를 견인했지만 도로망이 좋아지고 청년 농업인이 늘며 농촌 지역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청주의 13개 읍면 가운데 6곳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었고 3곳은 유지, 4곳은 줄었습니다. 시내 생활권하고 시골 생활권하고 별도의 생활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25분 생활권으로 전체적으로 청주가 교통 편의가 좋다 보니까. 도내 시군 가운데서는 진천군이 지난해 가장 높은 18%의 출생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충북 도내 전체 출생률은 2023년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지난해에는 0.7% 소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출산휴가 지원책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출생률 반등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성명을 내고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강제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별 선택에 맡겨야 하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중단하면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예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매서운 칼바람이 오히려 반가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 생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 황태마을 용대리 마을인데요. 그곳에서는 요즘 황태 말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춘천 MBC 이송미 기자입니다. 설악산 끝자락에 있는 인제 용대리 마을. 통나무 덕장에 명태가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설악산의 칼바람이 명태 사이사이를 훑고 지나갑니다. 추위가 빨리 찾아온 올해 명태를 내거는 덕거리 작업이 열흘 정도 일찍 끝나 건조 작업도 앞당겨졌습니다. 오는 추위를 받아서 명태를 걸어야 돼요. 추위가 끝나는 무렵에 걸으면 상품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좀 일찍 시작을 했죠. 설악산 골짜기의 매서운 바람과 큰 일교차는 명태를 말려 황태로 만드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때문에 매년 전국 황태의 70%는 이곳 용대리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걸려있는 명태는 2달 동안 얼고 녹고를 반복하며 황태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생산량은 지난해 생산량의 60% 수준으로 800만 마리가 채 안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경기 침체에 소비까지 줄어 아직도 지난 해 재고 500만 마리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명태가 잡히지 않아 러시아와 미국 알래스카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며 농가들의 수입 비용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걸릴 때는 한 3천만 마리 이상 걸렸는데 올해는 한 800만 마리 정도가. 지금 계속 이제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매출액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인제군과 황태 생산 농가들은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며 황태 주산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공식 후원사와 협찬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식 후원사와 협찬사는 후원 규모에 따라 브랜드 로고 노출과 홈페이지 광고, 행사장 부스 활용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후원 신청은 엑스포 조직위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오는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그제 보은군 삼승면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4곳에서 불이 나면서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난방필름 제조 공장을 비롯한 4개 공장의 건물 4동이 불에 타면서 3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이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데다 거리가 가까워 피해가 커졌다며 용접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청주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청주시 오송읍 솔강중학교에서 정문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를 하던 60세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도 경계석을 운반하던 작업자가 쓰러지면서 굴착기에 치인 것으로 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교사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가운데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안정적인 정원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어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교원 정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더 복잡한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학생 수에 기반한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교사 정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와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구 제30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이성구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변호사들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